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주민 권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3강 주민 권력과 공론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권력 형성을 위해 공론장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주민 권력 형성을 위해 왜 공론장 형성이 중요할까요?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을 키우는 것이죠. 회원수를 늘리고 조직을 강화하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죠. 또 자금을 확보해서, 재정을 확보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세력과 연대해서 힘을 키우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보다 주민 삶과 관련된 공통 관심사를 개발하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론장을 중심으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왜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 그리고 공론장을 통한 주민 권력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주민 권력의 본질은 조직력보다 의사결정 참여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 권력은 단순한 조직의 크기나 자금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더라도 주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관료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이 많더라도 주민들이 실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자금은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트워크가 넓더라도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외부하고의 연대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권력의 핵심은 주민들이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론장입니다. 두 번째는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공론장은 지속 가능한 권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직, 네트워크 등을 통한 방식은 일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은 부족해지면 힘을 잃게 되고, 조직은 분열되면 지속성이 떨어지고, 네트워크가 변화하면 기존 연대가 약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장은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구성원들의 관심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변화와 문제가 생길 때도 주민 스스로 논의 구조를 확장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공론장을 중심으로 주민 권력을 형성하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민 권력이 공론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집단 지성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론장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 단순한 개인적 관심사를 넘어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공론장에서 논의를 거듭할수록 문제 해결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논의를 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직 중심의 활동에서는 의사결정이 특정 리더나 소수의 핵심 그룹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이 커질수록 수직적 구조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공론장은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내고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평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즉, 공론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되고 주민 권력의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론장을 통한 주민 권력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경우에 그 권력이 갖는 중요한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력과 다르게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이 권력을 형성하는 경우에 그 권력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첫 번째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공론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것입니다. 특정 리더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장은 민주적 방식으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의 정치적인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 방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주민들은 단순한 정책의 수용자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론장은 단순한 정책 논의장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 간의 신뢰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이나 네트워크 중심의 활동에서는 때때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없이 결정된 사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공론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 간의 신뢰가 커지면 이후에도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힘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공론장은 주민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민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공론장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권력은 조직의 크기나 자금력보다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공론장은 지속 가능한 주민 권력을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공론장은 집단 지성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민주적 참여를 학습하는 공간이고, 또한 공론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고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공론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민 권력 형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 공간이 바로 공론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민 권력과 공론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